다시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 우리 진도 나가는 거죠? 네. 제 이름은 이렇게 부릅니다. 없네요, 이름이. 고종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한 20년 전 사진 같습니다. 예, 오래됐죠? 예.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심화과정 하는데, 심화과정 9주 과정이에요. 9주 과정인데, 뭐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이 다른 건 아닌데 기본 과정보다는 심화 과정에서 시험에 나올 건데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요 심화 과정 9주를 갖다가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면 요걸 밥 먹여서 보시면 앞에 기본 과정 있죠? 그거 안 들으셔도 괜찮아. 예. 자, 그러면 이제 합격률은 요새 지금 보면 보통 통계 나온 거 있지만 합격률은 보통 한 20% 전후 되는 것 같아요. 20% 전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시험,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요. 지금 상태가 계속 줄어서, 이제 합격률이 2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 감안하면, 한 5대1 정도 경쟁률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시험 보면 다 붙는다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한 5대1 정도 경쟁률이라 생각하면 되고, 근데 요게 전체 경쟁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학원에 수강하시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기준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예, 그래서 볼 때는 이제 학원 기준 했을 때는 한 2대1, 3대1 요 정도 선 되는 것 같아. 예, 그 2대1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학원 나오다 안 나온 사람 계산하지 않고 했을 때는 뭐 한 50%는 되는 것 같고요. 최소한. 근데 이제 등록한 사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학원 등록하셨다가 처음에 공부해 보시다가 때려친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격을 잘 못해. 그러니까 조금 꾸준히 따라가 보시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벌써 재작년이 돼버렸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합격한 어떤 학원에서는 오전에 이렇게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 1차 합격한 사람 있잖아요. 2차까지 합격한 사람들도 한 70% 정도 됐었고요. 1차까지 포함시켜보면 거의 한 80%, 90%까지 합격한 학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막판에 시험 보기 전까지 꾸준히 그분들이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꾸준히 나오시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하셨으면 중간에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그냥 꾸준히 밀어붙여야 돼. 중간에 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막 힘드니까 제 권유로 시작했던 분들이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전화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 아니요.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 안 좋았을 때가 몇 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점이 되고 그게 출발점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래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자기실을 따놓으셔서 언제쯤 써먹을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기회가 분명히 또 있다 생각하셔서 마음 잡수신 거 변치 않고 그냥 끝까지 쭉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밴드 활동을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가 또 설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문제 꼭 할 거고요. 한 문제를 꼭 매주가 아니죠. 매일이죠. 매일 한 문제 꼭 할 거고 그 다음에 암기사항 같은 것도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올려가지고 암기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도 한번 보면서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뭐 법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 같은 그런 것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지만 공부할 때도 보면 약간 기분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고 그러면 공부도 잘 되고. 근데 기분 이렇게 리듬을 탈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악 같은 거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올릴 때 될 수 있으면 산에서 찍은 사진들 있죠. 그걸 올릴 수 있도록 한 컷씩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그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전국에 있는 100대 명산을 다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산에 가면 막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올려서 그 사진 한번 잠깐 보시면서 조금 약간 기분 전환도 하시고 하시라고 해. 그래서 밴드 이렇게 해볼 거고요. 유튜브는 아직 뭐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천천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맨날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는 조금 마음가짐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때하고. 그래서 요새 지금 저 차 많이 안 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 많이 탑니다. 지하철 많이 타는데 제가 요 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받았어.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대학병원에 가서 돈 좀 내고 받았다고. 그랬더니 제 가방이 지금도 있어. 그래 보니까 엉망이야. 뭐 지방간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그랬었고 뭐 이렇게 뭘로 이 검사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거. 전파로 막 검사해갖고 막 잔뜩 껴갖고 곧 죽겠다고 그랬었고 막 조심하라고 막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당뇨 조금 있다고 그러지, 뭐 혈압 있다고 그러지, 또 뭐 있어 또? 고지혈증은 뭐 있겠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차 안 끌고 다니고 이제 지하철 왔다 갔다 해봤어. 그래서 하도 지하철 안 타니까 그 행선지를 잘 모르겠더라니까. 어디서 탈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안 빠져도 빠졌다 좀 그렇게 해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혈압을 재었어요. 근데 저번에 했을 때가 한 140 나왔거든요. 140에 한 100, 한 10? 뭐 140에 100 근처 이렇게. 어제 엊그제 재봤잖아요. 120에 80이야. 일주일밖에 안 걸려서. 그래서 몇 번 재봤거든요. 맨날 똑같아. 옛날에는 들쑥날쑥이야. 어쩔 때는 150에 130 그렇게도. 130은 아닌가? 하여간 그렇게 들쑥날쑥 하더니 맨날 잴 때마다 120에 81, 120에 뭐 79 똑같아. 그래서 갑자기 막 지금 혈압 별거 아니구나. 이거 운동하면 잡는 거구나 이거 생각을 했지.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죠? 하여간 올해는 저도 이제 새 출발하는 생각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크 하려면 저번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관련된 그런 교재 있죠. 내용 관련된 교재 요거 딱 한 권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권 하고 끝이에요. 끝. 이렇게 해서 가끔 보면 이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요약집 갖고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많이 봤던 걸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관련된 게 하나 딱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든 간에 이게 기본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문제집 한 권을 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것 갖고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어. 안 그래. 공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최소 5번 이상 10번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 떨어질 수가 없어. 이 책에서 안 나왔는데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그런 게 있겠지. 근데 그건 당락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근데 수험생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신 것 같아. 완벽한 책을 이렇게 저도 수험생 때 그랬으니까 뭐 여기 책에 빠진 게 없나? 그거 막 찾아봐. 근데 객관식 시험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빠진 게 없는 책을 갖다가 봐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 숭숭 빠져 있지만 핵심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봐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맞아야 될 것을 확실히 맞아서 합격하는 거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야. 제가 이렇게 100번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못 지켜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험상도 그렇고
제가 수험생을 지켜본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해야 돼.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한다고 그러면 되게 속상하고, 그 다음에 뭐 힘도 안 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그럴 때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되니까 완벽한 책을 갖고 문제집도 여러 권 보면서 합격하겠다. 이게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봤던 거 그거 보고 반복해서 많이 봤을 때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문제 중에서도 기출 문제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많이 보시자, 이거. 그런 차원에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이제 선호도가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생각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 똑같이 가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제가 보니까 경험상. 그래서 제 그런 스타일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는 없어. 100개를 강의해가지고 100개를 다 맞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시험에 나올 걸 다 맞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근데 만약에 200개를 강의해가지고 이제 한 80개 맞춘다. 이것도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시험이. 민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제 과목은 제발 믿으시라고 하는데 안 믿으시니까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인데. 이 정도, 반 정도 줄여갖고 이걸 반복해서 80점 정도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강의 수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견해하고 또 수강생 받아들이는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좀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자세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간추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 세월 따라 또 시간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해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많이 뭐 이걸 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정도밖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포기하고 여기까지 맞추려고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 1편부터 펴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 18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앞쪽에 역사 이런 부분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가시고. 자, 목적에 대해서 거기 가로 1번 재정 목적 밑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읽을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까지 끊어 읽으시고. 그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뭘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중개업이지, 중개업.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그 전문성을 제고하여까지 끊어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은 전문성을 높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법으로. 사실은 공인중개사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수준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냥 복덕방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약간 일반인들 인식도 그랬는데 지금은 고시에 가깝다는 인식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하고 뭐 180도요, 180도. 자, 세 번째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까지 끊어 읽으시고. 그러니까 아까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였어요? 중개업이었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이 뭐냐 그러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경제가 중요하니까요. 그 네 가지. 그래서 칠판 보시면 요 가로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업무인데 누구의 업무죠?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높이고, 두 번째 목적. 세 번째는 그래가지고 건전하게 키워주겠다는 거죠. 무엇을?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워줄게, 이런 얘기죠. 이게 중개업이 돼야 돼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경제, 이렇게. 경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뭐, 요 정도가 뭐 거의 이제 바닥치는 분위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제 어떻든 새로운 또 이렇게, 또, 모르겠어요. 요새는 또 새 대통령이 안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나라 차원에서 보면 새 대통령 누가 됐든 간에 새 리더가 나와가지고 다시 분위기 쇄신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밑에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뭐 좀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분위기 일신이 필요하다고. 그럼 막 의욕을 갖고 할 거니까 나라 경제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겠죠. 누가 됐든 간에. 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누가 됐든 간에. 예. 근데 안 바뀌는 게 더 이상하다. 안 바뀌게 되면 이제 분위기 쇄신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 또는 내년 요 사이에 뭐 바닥치고 그때부터 또 부양정책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 22페이지 가십니다. 제일 기초적인 용어가 중개입니다. 여기 22페이지 보시면 아마 밑줄 그어놨을 겁니다. 첫째 줄하고 둘째 줄요.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에서 끊으셔야 돼. 끊는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여기서 또 끈을 읽으셔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알선,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중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풀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은 이제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얘기할 거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붙여 읽으면 거래 행위를 이런 뜻이에요. 거래하는 것을 이런 뜻이요.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개시키는 게 중개다. 근데 이 거래 행위를 이 말을 민법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면 법률 행위예요. 같은 말이에요. 거래 행위를 그거는 뭐예요? 법률 행위를. 민법 첫 시간에 요거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법률 행위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거의 95% 이상이 계약. 뭐 합동행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단독행위도 있고 그런가? 그런데 이 법률행위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거의 95%가 계약이다. 그러면 결국은 얘기가 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는 거.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매매 계약도 있고 전세 계약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땅 빌리는 계약도 있고 막 그러네. 그죠? 그래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게, 소개시켜주는 게 중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계약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권리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원인이고, 원인. 이게 독일식 사고예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뭐예요?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해갖고 등기 넘어가면 소유권자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권리가 요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중개 대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이렇게. 그럼 이러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각종 계약이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지. 자, 이제 질문 드려봐요. 중개대상 권리에는, 자, 질권 들어갈까요? 질권? 질권, 그러면 동산을 목적으로 해서 담보 잡아놓는 거잖아요.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 시계 풀르고 돈 10만 원 꿔가. 그때 시계를 담보로 잡잖아. 그게 질권이잖아. 그러면 여기 중개대상 권리에는 질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왜 안 들어가지요? 질권도 권리 변동 생기는 거야. 이걸 전제로 해야 돼, 부동산. 시계 아니잖아, 동산. 요게 전제가 되니까 전당포에서 시계 풀르고 돈 꾸면서 시계 맡기는 거, 요것은 이런 부동산 사장이 해줄 일이 아니지. 부동산님은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중개상 권리는 얘가 들어갈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지금 심화 과정이라며, 기본 아니고.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은 법률 행위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예? 여기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올해 처음 공부하신 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 뭐가 있어요, 하나? 법률 규정이 있지. 법에 그렇게 써져 있는 바람에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속. 상속 좀 받았으면 좋겠네. 그죠? 상속. 그래서 소유권 변동. 그죠? 아마 그런 상속을 받을 줄 몰랐는데 부모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막 100억이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지금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언제 취득해요? 돌아가셔야 취득하지. 상속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나는 게, 저희 사무실에 가끔 오시는 분 중에 70대 노인분이 오시는데, 재산이 없어요. 지금 부모님이 90대야. 안 돌아가셔줘요. 그 상속을 못 받는 거야, 지금.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70대가 됐는데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도 안 넘겨주고 다. 이렇게. 그 상속이 돼도 부동산 권리 변동이 생겨요. 그런데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중개해 줄 일이 있다 없다? 소개해 줄 일이 없다. 개입을 못 하죠? 개입하시려고 그래,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빨리 상속 좀 해주시라고. 아니, 이 어르신이 와서 제발 상속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복비 두둑하게 줄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이 어르신 가가지고, 아이, 상속 좀 해주세요. 예? 돌아가셔 주세요. 이 얘기잖아, 지금.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럼 개입을 못하면 알선을 못하고, 알선을 못하면 중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시자,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나머지는 뭐, 칠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24페이지 가면 중개업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요거 하나 잠깐 보고 가요. 칠판에 있는 거. 맞춰보십니다. 자, 금전, 돈이죠, 돈. 소비대차 계약이다. 소비대차는 빌려 쓰고 돈을 꾸어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 갚기로 하는 약속을 얘기하냐. 갚기로 하는 약속. 금전, 뭐요? 소비대차 계약이다. 돈 꾸는 계약이, 돈 꾸는 계약. 이걸 이제 흔히 은행에서 돈을 꾸면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돈 꾸는 계약이요. 그걸 소개시켰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걸 소개시켰다 그랬을 때 중개한 거 맞습니까? 저희 사무실도 보면 거기 하루에 한 몇 분씩은 오셔. 이게 종이에서 이거 뭐 이자
전세대출. 요새 이제 그래도 일반 그것보단 전세대출 조금 있으니까. 전세대출 뭐, 요새 이자율이 한 4%대 되더만. 4.2%인가? 뭐 이렇게 되더만. 그 초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셔. 근데 그냥 뭐, 아니, 뭐가 있어야 소개를 시키지. 근데 그분들은 이제 꾸준히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대출 걸리고 그러면 한 몇 건 걸리면 또 한 달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어쩔 때는 저희들도 미안할 때도 있어. 저희들이 뭐 소개시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중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부동산이 아니잖아. 우리가 부동산을 소개시켰을 때 중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이 싸게 경매 나왔습니다. 반값이야, 반값. 반값 경매라고 얘기하죠. 경매 나왔어요. 그걸 소개시켰어요. 낙찰받게 만들어줬어요. 중개입니까? 땅을 낙찰받게 해준 건데. 중개라고 하지. 왜 아니죠, 이거? 경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매는 계약서 안 써요. 경매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경매에서 1등 먹고서 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절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법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입니다. 제가 질문 안 드리고 그냥 바로 답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 경매는 소유권 취득이잖아. 요건 법에 따라 저절로 소유권 취득하죠? 어느 법에 따라 소유권 취득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그래요, 여러분들은. 100%. 민법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나와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 법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매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거. 중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경매 알선 해줄 수는 있어요. 해주는데 그 활동의 성질이 중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응?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예. 이거 우리 못해요, 해요. 우리 이거 막 해, 이것도 해. 이거 하면 우리 돈 좀 봐도, 대출 꽤 주더라고. 뭐, 4억 대출 알선하고 뭐 이렇게 받게 해주니까 꽤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출 중개하시는 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직업이. 응?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가끔씩 보면 대출 알선하고 중개하신 분들 중에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 꼭 있어, 꼭. 언제 드러나? 합격하면 드러나. 합격하면 이제 그때부터 명함 막 뿌리기 시작하죠. 근데 부동산도 하면서 대출 것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 좋은 거지. 옛날에 이 학원에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신축 상가나 빌라인데 분양 계약하는 것을 대신해 줬어. 중개예요, 아니에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왜 아닙니까요? 신축 상가 부동산 맞는데. 알선, 계약, 이거 분양 계약이 매매예요, 매매. 그치. 근데 왜 이게 중개가 안 됩니까? 대행은 대신해 주는 거야. 대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대행을 해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중개가 된다? 알선. 이렇게 되는 거지. 알선과 대행 차이가 뭐예요? 시가 할 때 둘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줘. 연결만 시켜주는 게 뭐예요? 알선이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C가 원래 여기서 연결시켜주는 게 중개인데 여기 중간에 있지 않고 요리 딱 달라붙어. 요리가 C가 요 자리로 가. 그리고 A를 밀쳐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C가 A를 대신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행. 밀쳐내는 게 필요해. 뒤로 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대행이라고 그래. 대행을 해갖고는 소개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신축 상가가 분양 매물로 나왔을 때 이걸 대행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 이 사장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분양 대행. 있어. 있는데 활동에 그 한 행위의 성질이 중개가 되지는 중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해주고 받은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고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한도가 없고 법정 한도가 없으니까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 좋은 거지, 오히려. 그죠? 예? 오케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솔직히. 처음 듣고서 저걸 깨달기는 힘들어. 자, 갑니다, 이제. 중기업으로 가는데, 이 중기업과 관련된, 이제, 여기 이게 제일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해요. 자, 중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밑줄 그어 볼게요. 24페이지 가시고. 24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중간 정도입니다. 중기업이란, 첫 줄. 자, 밑줄 많이 그을 필요 없어요. 중기업이라 하면 첫 줄만 밑줄 긋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에 동그라미 치시고,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의뢰가 부탁이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이제 보수의 동그라미요. 보수를 챙기고, 이렇게. 네 군데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한다. 중개에 동그라미 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근데 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뭐라고 그래요? 중개업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용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중개업이에요. 아까 목적 얘기할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갖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 번째 목적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해. 이거야 부동산 중개업.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업무 활동이에요. 중개업. 네? 그러려면 몇 가지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자, 근데 그 중에서 좀 추상적인 게 여기 보면 업으로 한다는 거야. 그 요거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할 때, 야, 이 직업이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라고 하는 게 돼야 돼요. 영리 목적. 여러분들 교재는 26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영리 목적. 제목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밑줄을 그을 만한 것은 거의 제목으로 빼놨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영리, 돈 벌라고 해야 돼. 동그라미 2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 동그라미 2번, 26페이지 동그라미 2번요. 제목만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특정이 안 된 여러 명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 그 활동을 직업 활동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계속 뭐예요?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대출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광고지 이렇게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 그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직업인 거예요. 그게 이제 대출 상담사 또는 중개사.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거 직업이죠. 매일매일 하죠? 근데 그분들 중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쑥스러워 와가지고 그냥 주고 마음만 없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도 걸고 하시고 뭐 이렇게 정보도 주고 가신 분이 있고 그래. 근데 이거 싸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잖아. 그런 분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게 어떤 물건은 몇 프로고 뭐 이자까지 옛날에 뭐에 비해서 막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신 분이 계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자세히 얘기하면서 친절하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전화를 돌리지. 앞에 그냥 쭉 주고. 벌써 너무 피곤하지? 지금 계속 돌아다니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럼 직업정신이 투철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자기 매출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밖에는 막 힘들다고 들어오면 갑자기, 사장님, 이거 좋은 거 나왔어. 이거 봐봐. 연락 꼭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밖에 나오면 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얼굴이. 얼마나 힘들게 사셔. 자, 이거.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 요게 중에. 그래서 반대말이 뭐냐면, 반복성이 없이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을 때는 요게 뭐예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저번에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치과 의사 예를 들었잖아요. 치과 의사가 우연히
몇백억 대짜리 하나 해가지고 복비를 갖다 수억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럼 치과의사는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연히 중개법인 대표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자기 모임에,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 자기 모임에 돈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투자한다고 그래갖고 그걸 산 거야. 그 바람에 그냥 돈 많이 벌었지. 한 건만 딱 해갖고도. 근데 그 치과의사는 빌딩 팔아준 거야, 지금. 중개해준 거 맞습니까? 빌딩 팔아줬는데. 중개 맞지? 빌딩 팔아 줬다. 이게 알선 아니요? 팔아가 매매지. 부동산이지. 이 치과의사는 중개한 거 맞지. 근데 이걸 직업으로 밥 먹듯이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 어쩌다가 한 거죠?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지.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될 때하고 차이 나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자격증을 따갖고 관청에 업소 등록을 딱 하고 등록을 하고 나서 해야지. 만약에 등록도 안 하고 자격증 없이 하면 처벌받지. 그러니까 이건 제도권이라고 생각해. 제도권. 좀 규제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다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건 했다 그러면 그때는 자격증도 없이 사무실 안 내고도 할 수 있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직업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만만치 않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증을 따고 등록을 내고 해야 돼. 만약에 이걸 하는데 이런 직업활동으로 이걸 하는데 자격증도 없이 등록 안 하고 가면 쇠고랑차.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치과의사는 어쩌다가 빌딩 팔아줬는데 처벌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치과의사가 직업이 꼭 하나란 법은 없잖아. 치과의사가 이거 한 건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빨은 대충 갈고 대충 갈고 계속 머릿속으로는 이거 누구한테 소개시키지 막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또 한 건 하고 또 한 건 하고 막 한 거야. 1년에 4건씩 그냥 꾸준히 하고 완전히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직업이 되지. 직업 2개야. 치과의사, 부동산 사장 이렇게 2개가 된 거야. 그럼 부동산 중개업은 뭐예요? 그냥 못하지? 자격증 따야지. 등록 내고 해야 되지. 근데 없잖아 자격증. 그때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걸려 이제 법에. 응? 그 얘기가 지금 동그라미 3번이고 밑에 보시면 판례 보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첫 번째는 이 판례는 꼭 보셔야 되고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한 것은 직업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왜냐면 우연히 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거 하나 더 볼게요. 그리고 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동산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A. 사장. 부동산 사장님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명칭으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사장인데, 집을 사줬어. 매매 알선이죠. 근데 매수인이 잔금이 조금 부족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매를 갖다가 알선했는데 매수인한테 집을 갖다 사게 만들어줬는데 매수인이 돈이 모자란다고 대출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동산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땡큐 이런 땡큐가 없지. 왜요? 이거 대출 아까 오셨던 분한테 이거 소개시키고 대출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우리 약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러면 그 오신 분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은행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매수인 A, 매수인은 B라고 그럴게요. 매수인 B가 우리 손님이 B가 대출을 받고 싶으시대요. 얼마 정도 대출을 받고 싶으시대요. 4억 정도 받고 싶으시대요. 이렇게 하면 그 대출 그 알선하는 분이 이제 그 상품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거라, 이 사람한테. 그리고 이게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뭐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판단해서 대출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우리도 진행이 되는 거야. 이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진행을 못 할 수 있잖아. 부동산 중개도. 대출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진행하면서 이것도 같이 진행해. 두 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가능하다고 나왔을 때 이제 요 대출을 받는 B는 은행이랑 요 B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거 갑이라고 그러겠네요. 갑, 요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지금. 집 산 사람. 집 사게 만들어줬다고. 대출을 받잖아, 대출. 그게 이거야. 금전소비대책이야. 근데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야, 담보대출이야? 담보대출이지. 이게 담보야. 담보 설정하는 계약이라고. 담보 뭐예요? 대출이라고. 이건 요 은행이랑 우리 매수인하고 요 사이에 일어나고, 아까 대출 중개사 하신 분은 요걸 연결시켜 준 거야, 이제. 거기서 또 자기들이 또 원하는 수익을 내겠죠, 거기서. 우리는 부동산 사장이고, 요거 이제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계약서 2장 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출 약정서 같은 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좀 생소할 거야. 담보 잡는 근저당 설정 약정서 이런 걸 쓴다고. 계약서를 2장 써. 1장 쓴다고 착각하면 안 돼. 2장을 써. 돈 꾸는 계약, 담보 잡는 계약.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아까 대출 중개사도 했지만 우리가 한 것도 뭐가 있냐면 요 계약서 쓰게 만들어준 게 있어. 부동산 사장이. 요 계약서 쓰게 만들어준 것도 있어. 부동산 사장이. 그러면 부동산 사장은 요 매수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중개야. 근데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준 건 중개예요, 아니야? 아니다, 이거지. 왜 중개 아니냐면 요것은 돈이 목적이잖아. 부동산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중개가 될 수 없어. 알선에도 중개가 될 수 없고. 그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것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니야. 에? 지금 자기가 매수하는 아파트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이라고. 알선해 준 거라고. 이건 중개예요, 아니야? 이쪽은 중개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부동산 사장은 매수하게끔 중개한 게 한 건이 있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게 중개한 게 한 건 있고, 그래서 2건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복비는 요거 봤죠, 요거? 이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인데 따로 요거 별도로 복비를 받지는 않고 대출 알선과 관련된 별도의 수수료를 챙기고 끝. 어쨌든 2건 받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결론.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은 중개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게 도와준 것은 중개고. 일단 이게 구별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도와주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중개다 아니다. 2개 쓴 걸 다 도와주면 중개다. 어디가 중개다? 아래쪽이 중개다 이 말이야. 위에는 껍데기요. 이슬람하나. 이쪽은 중개가 아니지. 여기가 중개지. 자, 읽고 쉬겠습니다. 제일 밑에 판례 있어요. 자, 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권리의 득실 변경할 때 그 권리의 득실 변경할 때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중개 대상 권리에 저당권 들어가나요? 네. 아까 중개 대상 권리에 저당권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게.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수수료예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이건 뭐예요?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법 제2조 2호가 말하는
중개업에 해당이 되고, 벌써 결론 나왔죠? 비록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 즉 돈 꾸는 계약을 갖다가 알선해 준 것에 부수해서 부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앞의 행위가 중개업에 당당히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뭐다? 중개업이다. 요건 있든지 말든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쉬겠습니다.